추석 아침, 충남 천안 한옥집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72세 할머니 김영자. 온 가족이 모인 평온한 명절. 그때 15살 손자 준호가 귀에 속삭인다. 할머니, 지금 나가요. 다 들키기 전에요. 쨍그랑, 손에서 떨어지는 주걱. 아빠랑 작은 아빠가 할머니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준호가 들려주는 녹음 파일. 오늘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평생 믿었던 자식들의 배신. 평온했던 명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충남 천안의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한옥마당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석을 맞아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72세 김영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채우고 그 소리에 섞여 영자의 한숨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작년 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세 번째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혼자 차린 차례상이 어색하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모두 모인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따뜻했죠. 영자는 애호박전을 뒤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남편의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손자들과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만큼은 슬퍼하지 말자고 자식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한 국자 더 떠서 팬에 부었어요. 동그랗게 퍼지는 반죽을 보며 영자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기름이 튀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영자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부엌 문틈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진구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50살이 된 진구는 차에서 짐을 내리며 아내 혜수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냈어요. 15살 큰 손자 준호는 차 뒷좌석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 부엌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그 뒤로 5살 배기 막내 준수가 종종 걸음으로 형을 쫓아왔습니다. 형아, 형아, 할머니 어디 계셔? 준수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영자는 주걱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툭툭 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수야, 할머니 여기 있단다. 준수는 달려와 영자의 치마폭을 붙잡았고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의 눈빛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지만 영자는 그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진구는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계셨습니까? 그래, 잘 왔다. 혜수도 수고했어. 영자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혜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과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 진선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48살의 진선은 사위 상진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헛기침을 했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어딘지 굳어 있었습니다. 진선은 결혼 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늘 미묘한 긴장이 흘렀죠.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잘 왔다라고 말했지만 진선은 금방 손을 빼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진은 트렁크에서 선물 보따리를 꺼내며 어머님, 건강하셨죠? 라고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선의 차가운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진석 가족이 도착했어요. 45살의 진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뭔가 계산하듯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유경은 10살 쌍둥이 딸 아린과 다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유경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유경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명절이니만큼 웃으며 맞이했어요. 유경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 끝에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묻은 눈빛이었어요. 진석은 마당 끝에 장독대를 한참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집안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준수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아린, 다인과 술래잡기를 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나도 뒤집어 볼래? 준수가 부엌으로 달려와 영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수. 위험하니까 여기서 봐라. 영자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준수는 발돋움을 하며 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맛있겠다. 준수의 순수한 감탄에 영자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감도는 어색함과 긴장감을요. 진구는 자꾸만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진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서는 혼자 방 한쪽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상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차만 홀짝였어요. 혜수는 부엌으로 들어와 영자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맙구나.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괜찮으시죠? 왜 그러니? 영자가 물었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수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혜수야, 다들 모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좋구나. 부엌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은 늘 자식들 사이를 중재하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영자 혼자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이 땅과 집,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전을 하나씩 접시에 담았어요. 거실에서는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차례 끝나고 이야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진서는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유산 얘기뿐이네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유경은 남편의 옷자락을 슬쩍 잡아당기며 눈짓을 보냈고 혜수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상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오늘은 명절인데 즐겁게 지내시죠. 하지만 공기는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진선의 한마디가 방 안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어요. 영자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식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영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부엌 문 앞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를 돕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준수가 달려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아, 같이 놀자.
준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린과 다인도 달려와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오빠, 술래잡기 하자. 준호는 어린 동생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적어도 손자들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서 동생들과 놀던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영자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고맙구나. 준호는 할머니 옆에 서서 전을 뒤집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주걱을 쥐어줬어요. 자, 이렇게 살짝 밀어 올리고 뒤집는 거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이 팬 위에서 지글거렸어요. 잘했어, 준호야. 영자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전을 다 붙인 영자는 한숨을 돌리며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구나.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부추전도 부치시잖아요. 아, 맞다. 부추전을 깜빡했네. 영자는 냉장고에서 부추를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서 부추를 씻으며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씻을게요. 고맙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구나. 부추를 다듬고 반죽을 만드는 동안 준호는 계속 부엌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진구와 진석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부추전 반죽을 저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반죽을 팬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도와줘서 일이 빨리 끝났구나. 고마워.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추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영자는 주걱으로 전을 뒤집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한 발 더 다가와 영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준호의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더 작았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 지금 나가요. 다 들키기 전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주걱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부엌 바닥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준호야? 영자는 깜짝 놀라 손자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진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걱이 떨어진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괜찮아. 그냥 주걱 떨어뜨렸어. 영자는 준호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니?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 말 믿어주세요. 지금 나가셔야 해요. 영자는 손자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빠랑 작은 아빠가 할머니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우연히 들었어요. 위조 서류랑 도장 이야기 오늘 차례 끝나면 바로 처리하려고 해요.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그런 짓을?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정말이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도 했어요, 할머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은 남자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이장한테 이미 얘기했어. 서류는 준비됐고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영자는 그 목소리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구와 진석의 목소리였어요.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엌 선반을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평생 일궈온 땅을,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요. 거실에서 다시 진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곧 다 된다. 영자는 준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그럼 우리 어떡하지?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나가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절인데 온 가족이 모였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갓 부친 전들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차례상을 차리려던 음식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요. 지금이에요. 영자는 앞치마를 벗고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마루 끝을 돌아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준수와 아린, 다인이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이끌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어디가? 준수가 마당 끝에서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자도 뒤를 돌아봤어요. 준수의 맑은 눈동자가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했어요. 준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아린, 다인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준호는 빠르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영자는 숨을 헐떡였어요. 준호야, 잠깐만. 할머니가 숨 좀 돌리자. 골목 끝 담벼락에 기대어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그런데 준호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영자의 도장이 찍힌 듯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젯밤에 아빠 방에서 몰래 찍었어요.
아빠랑 작은 아빠가 준비한 위조 서류예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영자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위조라고?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자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장은 어떻게 구한 거니? 집에 있는 할머니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몰래 도장을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을 이장님한테 가야 해요. 녹음 파일에서 이장님이 이미 서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장님한테 가서 서류를 돌려받아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장한테 가자.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이장의 집은 골목 저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영자와 준호는 이장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이장이 나왔습니다. 영자 씨?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 아들들이 가져온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 그 서류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뭐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요? 오늘 새벽에 진구 씨가 다시 들렀어요.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해서 이미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영자는 이장을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그 서류는 위조예요. 제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위조라니요? 저도 처음 보는 서류예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예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영자 씨,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관청에 들어갔는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장님?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진구 씨가 사례도 주시고 해서 이장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장마저 돈을 받고 자식들 편을 든 거였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럼 위조 서류라는 걸 관청에 알리면 되잖아요. 그건 복잡한 문제야, 얘야. 이장은 난처하게 웃었어요. 일단 접수된 서류는 취소하려면 절차가 필요해. 무슨 절차요? 법적인 절차지. 변호사도 필요하고 이장의 말에 영자는 절망스러웠어요. 변호사라니 영자에게는 그런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혜수는 숨을 헐떡이며 영자 앞에 섰어요. 어머님,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다들 찾고 계세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수야, 너 알고 있었니? 혜수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 저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막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집안 형편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영자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혜수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혜수는 고개를 들고 영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괜찮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때 진석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군요. 진석은 종이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진석은 영자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다 처리됐습니다. 진석아, 너 정말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석은 종이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 집 진짜 주인은 따로 있대요. 우리가 조사했어요. 진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이 집, 사실은 빚보증으로 넘어갔던 집이래요. 아버지가 몰래 되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대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준호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진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석아, 그게 정말이니?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리한 거예요. 영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영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혜수도 영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혜수야. 내가 혼자 일어설게. 진석은 종이 뭉치를 들고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준호와 혜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실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야지. 내가 피할 순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수는 영자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문 앞에서 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닿았어요. 높아진 목소리,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자와 준호, 혜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진구와 진석이 마주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진서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두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유경은 아린과 다인을 데리고 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린과 다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른들을 바라보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진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도장 받아서 정리 끝내야 한다고. 진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형님은 대체 뭘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거예요? 진석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나눌 거면 공평하게 나눠야죠. 진석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형님만 많이 가져가려는 거 다 알아요. 진선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내 몫은 필요 없어. 다만 더럽게 나누지 마. 진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둘이 알아서 나눠가죠. 난 관심 없으니까. 진선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상진은 아내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진정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진선은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러지 말아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아린과 다인은 엄마 뒤에 숨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모르는 소리 마.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유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차례상을 차리려던 음식들은 그대로 부엌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집안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동생 준수를 찾았습니다. 준수는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준수야, 괜찮아. 형이 있어. 혜수는 영자를 부축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영자의 모습을 본 진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 진구의 고함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어요. 진석도 입을 다물었고 진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경은 영자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나갔는지 궁금하니?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진구는 어머니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가 다 들었다. 영자는 아들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아. 진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이미 늦었는데요. 늦었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땅을,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빼앗으려 하다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을 너희가 이렇게 빼앗으려고? 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정이 뭐가 있어. 영자는 소리쳤어요. 내 도장을 몰래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고 이장한테 돈까지 주면서 서류를 처리했다며. 영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위조 서류? 그렇다, 진선아. 영자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오빠랑 진석이가 한 짓이야. 진선은 진구와 진석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오빠랑 진석아, 정말 그런 거야? 진구는 대답하지 못했고 진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진선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오빠하고 동생답네. 정말 더럽게 하네. 상진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진선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자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니? 영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영자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진석이 빼앗았어요. 어머니, 이미 관청에 접수됐어요. 찢어봤자 소용없어요. 영자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진석아, 너 정말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진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들어요. 유경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진석은 아내를 밀쳐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진구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어요. 준호랑 준수 키우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집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혜수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진구는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자는 아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런 짓을 한 거니? 어머니가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석이 말했어요. 차라리 팔아서 나눠 갖는 게 낫죠.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곳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진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추억? 그런 게 밥 먹여줘요? 진선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선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가볼게요. 이런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아요. 상진은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영자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진선은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진선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영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영자와 진구, 진석,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준수를 안고 있었고 아린과 다인은 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영자는 탁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들이니? 영자의 목소리는 비통했어요. 진구와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수가 영자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유경도 다가와 영자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며느리는 영자를 방으로 모셨어요. 영자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진구와 진석만 남았어요. 진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진석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준호가 동생과 조카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명절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집안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자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은 고요했고 멀리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 문을 열었어요. 장롱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며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남편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영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미안하오. 당신에게 숨긴 게 많았소. 이 집과 땅에 얽힌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소. 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이 집을 잃을 뻔했소. 채권자에게 넘어갔던 집을 되찾으려고 평생을 애썼소.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런 고생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끝내 다 갚지 못했소.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이 집을 두고 싸울까봐 두려웠소. 그래서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오. 이 집과 땅은 모두 당신 것이오. 아이들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편지를 다 읽은 영자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했었어요. 영자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등기 문서를 찾아냈어요. 문서를 펼쳐보니 분명히 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정리해둔 서류였어요. 영자는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두셨구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제가 지켜야죠.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이 집을요. 영자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응, 잠이 안 오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는 준호에게 편지와 문서를 보여줬어요. 준호야, 이걸 봐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셨어. 영자는 문서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이게 진짜 등기 문서란다.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정리해 두신 거야. 준호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준호야. 하지만 문제가 있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빠랑 작은 아빠가 만든 위조 서류가 이미 관청에 들어갔잖니. 그래도 이게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구나.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차리지 못한 차례상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자는 음식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혜수야. 같이 하자. 곧이어 유경도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말없이 부엌 일을 했습니다. 혜수와 유경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영자는 두 며느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혜수야, 유경아, 너희도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유경도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비 걱정에 남편 말을 막지 못했어요. 영자는 두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알아, 다 이해한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제대로 해결해야지. 혜수와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한테도 다시 얘기해 볼게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 설득해 볼게요. 유경도 다짐했어요. 고맙구나, 혜수야, 유경아. 거실에서는 진구와 진석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두 사람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진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아, 우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형님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시네요. 나도 밤새 생각해 봤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형님 혼자 착한 척 하지 마세요. 형님도 똑같이 도장 훔친 거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말다툼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진구야, 진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품에서 남편의 편지와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라. 진구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석도 형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진석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자는 등기 문서를 두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등기 문서다.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정리해 두신 거야.
진구는 문서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야. 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석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집을 팔면 우리 모두 형편이 나아질 텐데, 진석아. 영자는 막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진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마당에서 준호가 준수와 아린, 다인을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왔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집을 어떻게 기억할까? 진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진구야, 진석아.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해야 해. 위조 서류는 취소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해야 해. 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영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 진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울었어요. 진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선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선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상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자와 진구, 진석이 앉아 있었어요. 진선은 어머니를 보더니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온 이유가 있어요. 영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진선아. 무슨 일이니? 진선은 소파에 앉으며 오빠와 동생을 번갈아 봤어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빠하고 진석이가 한 짓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어머니도 현실을 보셔야 해요. 영자는 딸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니? 진선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이 집과 땅,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화면에는 부동산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최소 10억은 넘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맞나요? 영자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랑 진석이 형편은 정말 어려워요. 진선은 두 형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진석이는 쌍둥이 키우느라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집을 혼자 지키려고만 하시잖아요.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구가 입을 열었어요. 진선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오빠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진선은 오빠를 쏘아봤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오빠가 제일 급하게 서류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진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선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 듣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진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진선아, 이 집은 단순히 돈이 아니야. 어머니,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진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길 바라요. 이 큰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진서는 조카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호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고모, 고모는 이 집의 의미를 모르세요? 준호는 진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진선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알아.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우리 형편을 나아지게 해줘?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자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영자는 다시 딸을 보며 말했어요. 진선아, 엄마가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모르는 줄 아니? 그럼 도와주세요, 어머니. 진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영자는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선아, 이것 좀 봐라. 영자는 편지를 딸에게 건넸어요. 진선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편지를 다 읽은 진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진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진선아. 너희 아버지는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어.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 마음을 엄마는 저버릴 수가 없구나. 진선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진이 아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진선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상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진선은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영자는 등기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선아, 이게 진짜 등기 문서야.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정리해 두신 거지. 진선은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우리 형편을 나아지게 해줘요? 영자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구가 입을 열었어요. 진선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오빠는 정말 진선은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진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석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당에서 준수와 아린, 다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선아, 저 아이들을 봐라. 저 아이들이 이 집에서 뛰어놀고 할머니, 할아버지 추억을 만드는 거야. 그게 돈보다 소중한 게 아니니? 진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수와 유경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차 준비했어요. 두 며느리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폈어요. 진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상진도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영자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진선은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진선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진은 영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내를 따라갔어요. 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선이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진구야. 진선이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석도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준호야. 영자는 손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진구와 혜수는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진석과 유경은 아린, 다인을 재우고 있었어요. 영자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있을게. 영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마당에서 내 아빠도, 고모도, 작은 아빠도 다 뛰어놀았단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다들 웃으면서 살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준호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요.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준호야.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영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다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대로 지내지 못한 차례를 오늘이라도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엌에서 전을 다시 데우고 과일을 깎고 밥을 지었습니다. 혜수와 유경이 일찍 일어나 영자를 도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오늘은 제대로 차례를 지내야지. 차례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진선이 상진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선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영자는 놀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진선아, 다시 온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진선은 차례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영자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진선아. 진선은 어머니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상진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죠. 상진도 영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타일렀어야 했는데. 아니야, 상진아. 다들 힘들었으니까. 영자는 사위의 손을 잡았어요. 진선은 차례상을 정리하며 오빠와 동생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랑 진석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응, 아직이야. 얼마 후 진구와 진석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구는 진선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선아, 내가 왔구나. 네, 오빠.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진선은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구도 동생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선아, 진석아, 우리 제대로 얘기해 보자.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영자는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차례를 지내자.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가족들은 차례상 앞에 모여 섰습니다. 준호는 준수의 손을 잡고 아린과 다인도 부모님 곁에 섰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늦었지만 차례 지냅니다. 진구, 진선, 진석 가족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편지와 등기 문서를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이 편지와 문서를 다시 봐라. 진구, 진선, 진석은 다시 한번 편지를 돌려 읽었습니다. 진선도 이번에는 천천히 읽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진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니? 이 집과 땅은 종이에 쓰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세월이라고 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태어나고 자라고 웃고 울던 곳이야. 그게 우리의 진짜 재산이란다. 진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집의 의미를 잊고 있었어요. 진석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표정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등기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등기 문서야.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정리해 두신 거지. 너희가 만든 위조 서류는 무효야. 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장님한테 가서 서류 취소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진석도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이 먼저 화해해야 해. 영자는 세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들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해. 그게 너희 아버지가 바라는 거야. 진선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진구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진석도 마침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님이랑 누나한테도 미안해요. 영자는 세 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니. 혜수와 유경, 상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는 동생 준수를 안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준수가 물었어요. 형아, 할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준수야. 준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어요. 이 집과 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너희가 정말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집을 팔지 않아도 방법은 있어. 진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마당 한쪽에 있는 땅을 조금 팔 수 있어. 집은 그대로 두고 쓰지 않는 땅만 팔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영자의 말에 진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진석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진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오빠랑 진석이 도울게요. 제가 돈은 필요 없지만 형제들을 도울 수는 있잖아요. 진구와 진석은 동생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선아, 정말이니? 그럼요,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선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화해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진 거죠? 그래, 준호야.
내 덕분이야.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이장님한테 가서 서류 취소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형님. 진석도 일어섰어요. 그래, 같이 가거라. 그리고 이장님한테 사과도 하고 와. 영자는 두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구와 진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영자와 진선,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들이 남았어요. 진선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괜찮다, 진선아. 내가 다시 와줘서 고맙구나.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와 아린, 다인이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럴 거예요, 어머니. 진선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혜수와 유경과 진선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진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가족을 지켰어요. 점심 먹을 때가 되자 진구와 진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영자는 두 아들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머니, 다 해결됐습니다. 진구가 대답했어요. 이장님한테 사과드리고 관청에 제출했던 위조 서류도 취소 신청했습니다. 진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영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구와 진석도 어머니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에서는 혜수와 유경, 진선이 함께 점심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혜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와 준수, 아린과 다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과 새로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진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니?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 오빠가 저 괴롭힌 거 기억나요? 내가 언제? 진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 일기장 훔쳐 읽었잖아요. 진선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석도 거들었어요. 형님은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 만화책 다 빌려가고 안 돌려줬잖아요. 영자는 자녀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너희들이 싸우면서도 재미있게 놀던 때가. 진구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요. 진석과 진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준수야. 뭐든 물어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준수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단다.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셨고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치셨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게 바로 이 집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이 공간 말이야. 준수는 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수야, 내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한테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지. 진석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진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로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엄마가 제안할 게 있어. 모두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매달 첫째 주 주말에는 다 같이 여기 모이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말이야. 영자의 제안에 진구가 먼저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진선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매달 한 번씩 모이면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지겠어요.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와 유경, 상진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 매달 할머니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준호야.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겠구나. 준수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매달 올게요. 그래, 준수야. 우리 준수도 와야지. 영자는 막내 손자를 안으며 웃었어요. 아린과 다인도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매달 올게요. 그래, 아린아, 다인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녁 무렵 가족들은 집을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구 가족이 먼저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구는 어머니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혜수도 영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준호와 준수도 할머니를 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진석 가족도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갑니다. 진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괜찮아, 진석아. 조심히 들어가거라. 유경은 영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아린과 다인도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진성과 상진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갑니다. 진선은 어머니를 오래 안았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철없었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선아, 다 괜찮아. 내가 다시 와줘서 고마워. 상진도 장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대문 앞에 서서 떠나는 자녀들을 바라봤어요. 차들이 하나씩 골목을 빠져나가고 손을 흔드는 손자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조심히 들어가거라.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영자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서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화해했어요. 이제 매달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영자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장독대,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 이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여보,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세월의 기록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영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저녁을 준비하며 영자는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들이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혜수랑 유경이가 참 고맙구나. 영자는 반찬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자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을 떠올리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 집 잘 지킬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잘 지켜볼게요.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집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영자는 손자의 문자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사랑한단다. 영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어서 진구, 진선, 진석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자녀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다 컸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영자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따뜻한 불빛, 가족의 사진들이 걸린 벽. 이 집은 더 이상 싸움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함께 버틴 시간과 내일을 약속하는 온 가족의 집이 된 거예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정말 우리 모두의 집이 됐어요. 영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영자는 이불을 덮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서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다시 모일 거예요. 영자는 그 생각에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